침체된 경기에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까지 겹쳐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인으로 주된 역할을 책임졌던 퇴직한 중년 남성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더욱더 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희숙입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면서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무기력해지며 쉽게 짜증과 분노를 보이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감, 자녀와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 승진 누락이나 퇴직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이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감소하게 되어 이 또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이 지속되면 알코올 남용으로 가정 내 폭력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중년기 남성 우울의 요인은 첫째, 퇴직 중년 남성은 퇴직으로 인해 지위 및 권위, 경제력 등 다양한 상실에 자존감이 낮아져 사회적 위축 등을 보이는데 이것도 우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이들은 생애 주기상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한 개 이상의 성인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 퇴화를 인지하게 됨이 우울증 발병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셋째, 젊어서 그동안 일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2 인생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퇴직한 경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섭섭해하거나 후회하는 일상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했던 은퇴 증후군과 은퇴 남편 증후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부부 친밀도는 중년기 우울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 후 가정에서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부 친밀도가 낮으면 이가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년 남성의 우울은 하나의 요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공허해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기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일에 후회하며 죄책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은 무가치함으로 미래도 없다는 비관적인 사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 즐기던 취미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 식욕 저하 또는 식욕 증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무력해지면서 작은 일이나 활동에도 피곤해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움직임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전과 달리 우울한 상태로 사는 것이 지옥처럼 생각되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함께 자살 계획을 세우거나 자살 시도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슬픔보다는 좌절이나 분노, 조급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 내에서 전보다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짜증과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술, 담배, 도박, 게임 등 중독에 빠지기도 함으로써 잦은 가정 내 갈등 상황 속에서 공격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평온한 일상의 무료함이나 무미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퇴직한 중년 남성들의 특징을 고려한 우울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퇴직 후 변화된 생활에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실현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잃어버린 명함과 역할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퇴직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응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 2년 이상, 적어도 3년에서 4년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조급함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새로운 후반전, 제2 인생의 길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또는 내가 선택한 활동들을 찾고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있고 싶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함께 해야만 해법이 보인다는 무수한 심리적 연구 결과들을 명심하시고 기꺼이 주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 즉 부부 친밀감은 행복한 퇴직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년기 이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평소 사소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야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결정을 서로 믿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의 주역인 중년 남성분 여러분께 척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하시고 아래로는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금껏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께 저희 전문가들이 무한한 감사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시대가 주위가 그런 귀한 부분을 알아주지 않아 힘드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 분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대로서 이전처럼 작은 활동이라도 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굳건히 나아가신다면 후대에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의원으로 이는 유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가 있고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43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나 군이나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면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정신 전문가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일숙이었습니다.